음, 자, 노인과 바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독서 이번 주에 다 읽은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저요 하지 말고 이름을 대. 하민, 서준이요. 아니요. 한민이, 서준이, 또 서연이요. 서현이. 나머지는 지난주에 다 읽었어? 네. 시야, 네, 시야 다 읽었어? 지난주에 다 읽었어요. 오, 혜윤이. 아, 오늘 혜윤이 결석이고. 주아. 아, 지난주에 다 읽었고. 주원이. 책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응. 그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그 150인가? 음, 계속 꾸준히 읽으시고요. 자, 문장 쓰기랑 문단 쓰기 한 사람. 저요. 저요. 잠깐, 서준이 몇 저요, 문장? 어? 몇 문장? 누구요? 홍서준 몇 문장? 누구, 저 100문장이요. 저 나한테 보내, 100문장. 예? 100문장 나한테 보내라고. 찍어서. 개인톡으로. 나중에. 100문장이라. 예? 100문장이야? 뭐가 아닌데? 오, 엄청 많네. 또 누가 했다 그랬지? 좋아. 저요, 저, 저요. 하민이. 무슨 하민이부터. 하민이 몇 문장? 저 60문장이요. 60문장? 응. 네, 그다음에 서현이 몇 문장? 30문장이요. 30문장. 시야 문장 썼어? 아니요, 음. 주아 몇 문장? 40문장이요. 오, 오늘 방학기라 열심히 하네. 주원이 몇 문장? 주원이 했어? 네, 몇 문장? 15문장. 음. 자, 한자. 한자 다 외운 사람. 한민이 다 외웠어? 저 다 외웠어요. 아니, 한민이. 4개 이게 배웠어요. 외웠어? 네, 이걸 네 개 외워. 계속 다 외우면 되지. 서현이.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시야. 다 외웠어요. 네, 외운 걸 써서 보내주세요. 주아. 다 외웠어요. 네, 외운 거 써서 보내주시고. 주원이. 다 외웠어요. 외운 거 써서 보내시고. 됐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명절. 설날이 가까우죠? 네. 자, 하민이, 1번. 설날에 먹는 대표적 음식은 떡국, 떡국. 서현이, 추석에 만드는 전통 음식으로 송편에는 어떤 나뭇잎을 사용하나요? 소나무. 예, 소나무의 솔잎죠? 예. 단오, 시야. 단오의 대표적 풍습 중 하나로 여름철을 대비해 머리를 감는 데 사용하는 약초는 무엇인가요? 창포요. 또, 또한 한식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며 조상의 묘를 돌보는 풍습이 있나요? 말린 고기. 네? 말린 고기? 몽골 지방, 몽골 민족이야? 말린 고기 먹게? 말린 고기 아니야. 주원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조상의 묘를 돌보나요? 어, 그 차례, 응? 그 차례상,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서준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조상의 묘를 돌보나요? 돼지나 소같이 고기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떡, 고기 안 들어가. 하민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조상의 묘를 돌보나요? 찬 음식, 찬 음식입니다. 주로 봄나물과 찬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한식에는. 서연이, 동지에는 무엇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나요? 팥죽, 쭉. 야, 삼복. 삼복, 초중복, 초복, 중복, 말복 기간에 먹는 보양식은 어떤 게 있나요? 삼계탕. 삼계탕. 와, 칠석. 자, 칠석은 하늘의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비가 오면 이 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칠석날 내리는 비. 주원이. 칠석날 내리는 비를 무엇이라고 하죠? 주원이. 어, 칠석날 내리는 비. 모르겠어요. 서준이. 칠석날 내리는 비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이거 찾아보기에, 예, 음, 견우 직녀 별비라고 나오던데, 견우직녀의 별리, 별비. 별비, 별루. 예, 한자인데 견우직녀의 눈물입니다. 눈물. 오케이. 자, 하민이. 입춘. 입춘이 되면 문에 붙이는 글귀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춘축, 응? 춘축, 축이, 그치, 축도 글축자인데, 춘축이라고도 하고, 입춘첩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서연이,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네, 같아지죠. 시야, 한가위에는 음력 몇 월 며칠인가요? 8월 15일이요. 29일. 주와, 팔로의 절기에는 어떤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며 겨울을 준비하나요? 제비요. 제비? 제비도 그래? 제비도 그래? 팔로. 제비도 그런가 보다. 이 기러기인데, 이게 제비도 그런가 보다. 오케이. 주원이, 한강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주원이. 이주원? 어, 서리가 어? 내일, 서리가 내일, 예, 서리가 내리죠. 서준이, 소한. 소한은 대한이 소한이 집에 놀러 왔다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소환이 대안보다 더 춥다는 그런 네, 얘기. 맞죠? 원래 대한이 더 추워야 되죠. 큰 한기니까. 근데 우리 이제 소한은 거의 이제 그 저기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라 예상을 못했다가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설 때 그때가 제일 춥죠. 몸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음, 어, 하민이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양력으로 보통 몇 월에 있나요? 8월, 8월. 서연이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 중 한 해 건강을 기원하며 깨물어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물어? 불엄. 이제 이게 불엄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단백질을 이제 고기죠. 고기 이거 섭취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명절 때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뭐죠? 어, 땅콩, 그다음에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견과류를 섭취를 따로 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건강을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섭취 안 하면 피부병도 생기고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불엄을 먹게 되죠. 오케이. 치아, 정월, 초파일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불교예요. 유교. 좋아. 망종절기에는 어떤 농작물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나요? 벼나 보리 같은 그렇죠. 예, 곡식, 씨. 종류. 주원이 대서는 여름철에 가장 무더운 시기로 어떤 활동이 많아지나요? 어, 농사일 관련? 네, 그러니까 농사일 중에 가장 많은 거. 여름철에 뭐가 잘 자라지? 모르겠어요. 풀, 인맥이라 하죠?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서준이 개천절은 어떤 민족의 건국일, 어떤 나라의 건국일인가요? 고조선이요. 고조선. 자, 20번은 다 알죠? 20번. 설날 아침에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며 받는 돈을 무엇이라 하나요? 뭐라나요? 하나, 세뱃돈. 둘, 셋, 시작. 세뱃돈. 돈. 세뱃돈. 예, 올해 가서, 올해도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노인과 밭 두 번째.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체 줄거리도 뭐 간단합니다. 줄거리. 그죠?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 봤죠? 주제도 보고, 상징도 봤어요. 그죠?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오늘은 이 노인과 바다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서 퀴즈에도 포함되는데 이 주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제가 몇 가지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주제. 노인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덟 개 주제가 있는데 자, 노인과 바다를 이제 우리가 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영상 한번 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지난번에 주제를 봤죠? 노인과 바다가 가지는 이제 의미 해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인과 바다가 이게 좋을까? 자리 너무 긴데? 첫 번째 봅시다. 노인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문제 다지 말고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퀴즈에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인문 산책.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노인과 바다를 다뤄보겠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지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지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산티아고 노인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조수인 소년 마놀린의 응원을 받으면서
85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더 멀리 가서 고기를 잡기로 결심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바다에서 산티아고는 마침내 84일의 불행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커다란 청새치를 낚시로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새치는 노인이 타고 온 그 조그만 배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놈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낚싯줄 하나로 서로 연결된 채 청새치와 늙은 어부는 3일간의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의 늙은 몸을 뛰어넘는 강한 정신력 앞에서 마침내 고기는 저항을 멈추고 산티아고는 작살로 청새치를 찌르면서 오랜 싸움은 끝나게 되고 자신의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를 옆에 달고 당당하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내 노인은 청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고 5마리의 상어를 죽였으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청새치의 머리와 앙상한 뼈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 개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느 고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실제로 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의 만만한 부피를 보고 집어들어 읽다가 정말 재미없어 끙끙거리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과 바다 하면 항상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자, 이 구절은 노인 산티아고가 청새치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삶의 치열함을 두고 한 말이죠. 이 소설의 제목 노인과 바다에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고 그날이 그날처럼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또 우리 일상은, 우리의 삶은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독하게 불운에 시달리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마침내 내가 대어를 낚았구나 라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순간 셀 수 없는 상어들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쌓아놓았던 것들이 여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넋을 놓고 바라봐야 하는 곳이 바로 또 그곳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정말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비장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그런 불퇴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꼭 나라를 구하고 어떤 분야에 커다란 업적과 성취를 남기는 거창한 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정도의 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한 직장에서 그저 평범하게 월급 받고 생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감정 노동이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성실함 그 이상의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오는 배달 문화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 문화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자영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편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더 큰 청새치를 잡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산티아고 노인의 그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를 잡으면서 그 노인이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뱉은 그 혼잣말을 우리도 자주 읊조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자, 이 말에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 범위 바깥의 일들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분투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금방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 이 단순한 소설이 무엇인가 확 다가오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의 그 사투를 보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것이지요. 노인은 청새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산티아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말이야, 패배자, 비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설령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고 포기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말이야. 나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참아내고 다리를 땅에 탁 붙이고 온몸으로 폭풍에 맞서 견뎌내는 인간이라는 건 말이지. 여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청새치와 상어와의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노인 산티아고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노인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보면서 그 노인의 삶의 투쟁과 도전의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들 덩치가 다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는 그저 다리에 힘을 확 주고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낚싯줄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이 패이고 피가 나오고 아프겠지요. 그러면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깨로 낚싯줄을 올려놓고 온몸으로 버텨내야지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냥 버텨야죠. 사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이 글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분신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도 낚싯배를 타고 청새치를 잡는 것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여러 번 부상을 입으면서도 또다시 낚싯배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쿠바의 하바나에서는 해밍웨이 청새치 낚시대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해밍웨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과 낚시, 모험을 즐겼고요. 1,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내란이 한창인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며 사냥에 탐닉했고요. 카리브해의 돈키호테라고 불릴 만큼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사고를 32번 당했고요. 질병은 36번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행기 사고가 2번 있었고 뇌진탕이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 다리에 2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혔어도 알려진 것만 5번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도전과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뛰어들어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3가지 차원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배보다 훨씬 더 큰 길이 5m가 넘는 무게가 700kg 이상이 되는 그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그 산티아고 노인. 평생을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도전과 모험의 삶을 살았던 작가 해밍웨이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몸보다 우리의 정신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문제들, 난제들 앞에서 싸우며 견뎌내야 하는 독자들, 즉 여러분과 저의 삶.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다 이해되면 훨씬 살아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다 정리하여 이해되기도 전에 삶은 많은 문제들 속으로 우리를 몰아쳐 갑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당위성도 모르겠고 사명도 의미도 잘 모르겠고 내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의 손에 살이 터지도록 청새치와 연결된 그 낚싯줄을 놓지 않았던 산티아고 노인의 그 치열한 투쟁과 인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요 전체 배경을 좀 봤고, 자, 우리가 조금, 오늘을 다음은 못하겠지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 여기서 나오죠.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것. 그죠? 버티는 것. 인간은 파괴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산티아고의 투쟁은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상대하는 그의 싸움은 단순한 어부와 물고기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불굴의 정신입니다. 자, 산티아고는 육체적으로 늙고 고된 삶에 지쳐 있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청새치와 맞섭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를 잡았지만 또 상어떼들에게 빼앗기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화면 공유하고 있죠. 자, 우리 같으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결과론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과주의로 생각해 보자 이거요. 자, 결과주의로 생각하면, 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아니, 한 마리도. 잡았는데 다 뼈밖에 없어. 그럼 뼈 버리겠죠. 결과론으로 생각하면은. 뼈밖에 없는 가져가서 뭐해? 뼈다귀 갖고 살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죠. 근데 노인은 그 뼈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뼈가 그에게 뭘까? 이 뼈는 그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서준아, 이 노인에서의 뼈는 무엇일까요? 이 청새치의 뼈다귀는? 어, 어, 응?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 이런 생각하는 게 논술의 기본이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사고력의 기본이에요. 도대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내가 노인이야. 85일 동안이나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 근데 뼈다귀는 흔적이죠. 내가 뭔가 했다라는 흔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투를 벌였다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인에게서 뼈는 위대한 결실이에요.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위대한 결실이고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삶의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파괴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패배의 반대는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 내가 피투성이가 떡이 되도록 맞았지만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끈기, 예, 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해. 근데 공부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응? 공부는 그냥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내가 점수를 100점 맞고 90점 맞고 이것도 중요한데 뭐 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노인과 바다에서 이 산티아고를 생각한다면 좋은 대학,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 어떤 성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도전, 노력.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선사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결과주의거든. 자, 너 어느 대학 다니니? 너 뭐 연봉이 얼마니? 그러니까 뭐 너는 직업이 뭐니? 이거를 보는 거야, 사람들은. 물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노력이 드러나고 노력 이 자체가 위대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성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 비해 나는 어른이잖아요. 어린이 볼 때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 물론 결과가 보이긴 해요. 근데 결과를 보기보다 그 과정을 살펴봐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그 과정. 왜냐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여기 독실반 애들도 있고 우리 저 공부하는 애들도 있는데, 야, 시험을 봐서 성적 얼마니까 너 이게 아니라 했니 안 했니? 노력했니 안 했니 이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그 노력 같은 게 모여서, 여러분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됩니다. 노인과 바다 2가 있다면 결국 노인은 성세치나 더한 것도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적되면서, 그 노력이 누적이 되면서 노력이 연결되면서 뭐가 되는지 알아요? 결국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언젠가는 그 결과, 때가 다른 거지만 그 결과도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자 계속 볼 건데, 과제물 비슷합니다. 책은 계속 읽고 다음 주 목요일 설날 마지막 연휴지만 수업을 합니다. 어, 문제 올려줄 테니까 문제 좀 보시고 숙제 한자 읽으시고, 그리고 그 나한테 숙제 그 쓴 거 개인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설날 좋은 시간 되고 독수리반은 내일 오전 10시에 봅시다. 안녕.